저는 60세가 되던 해 30년이 넘게 몸담았던 직장에서 은퇴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하여 밤늦게까지 회사에 매달렸던 지난날들을 뒤로하고 이제야 비로소 제 삶을 온전히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어깨를 짓누르던 업무 스트레스와 무거운 책임감에서 벗어나 자유를 만끽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제게는 큰 행복이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작은 전원주택으로 이사하여 텃밭을 가꾸고 가끔은 국내외 여행도 다니며 소박하지만 풍요로운 행복을 누리자고 약속했습니다. 저희 부부에게는 충분한 노후 자금이 있었기에 경제적인 걱정 없이 편안한 노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퇴직금과 그동안 모아둔 예금, 그리고 주택을 포함한 자산은 총 5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 돈이면 충분히 여유로운 노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저는 새로운 활력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회사 일에만 매달려 다른 것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기에 은퇴 후에는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온라인 뉴스에서 코인 투자 성공 사례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코인 투자를 통해 단기간에 엄청난 부를 축적했다는 이야기는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저는 그동안 코인이나 가상화폐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지만 은퇴 후의 여유로운 시간을 활용하여 새로운 재테크에 도전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이 코인으로 큰 돈을 벌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저도 뒤처지고 싶지 않다는 막연한 욕심이 생겼습니다. 저는 코인 투자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다른 투자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관련 서적과 유튜브 강의를 찾아보며 기본적인 지식을 쌓았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들과 복잡한 시스템에 당황했지만 이것만 알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밤늦게까지 공부했습니다. 저는 소액으로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몇백만 원 정도의 돈으로 코인과 이더리움 등 몇 가지 코인을 매수했습니다. 놀랍게도 제가 매수한 코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 만에 몇십만 원, 심지어 몇백만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렇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니, 주식보다 훨씬 쉽고 수익률도 높잖아. 저는 제가 코인 투자에 남다른 재능이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마치 황금손이라도 된 것 같았습니다. 이 작은 성공은 저에게 맹목적인 자신감을 심어주었습니다. 아내는 제가 코인 투자를 시작하는 것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이 사실을 숨겼습니다. 아내는 늘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었기에 제가 코인에 투자한다고 하면 분명 반대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나 혼자만의 비밀이야. 성공하면 아내에게 깜짝 놀라게 해줘야지. 저는 아내에게 제가 올린 수익을 보여주며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아내는 제가 새로운 활력을 찾는 것에 만족하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컴퓨터 앞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것을 보고는 은퇴 후 새로운 취미를 찾았구나 정도로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작은 성공은 저를 더욱 대담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소액 투자로는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더 큰 돈을 벌려면 더 큰 돈을 투자해야 한다는 생각이 제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저는 퇴직금과 노후자금 중 상당 부분을 코인 투자에 쏟아붓기로 결정했습니다. 5억 원이라는 돈 중 절반에 가까운 2억 5천만 원을 코인 거래소 계좌로 옮겼습니다. 이 돈이면 더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는 제가 투자한 코인이 급등하여 단기간에 엄청난 부자가 될 것이라고 꿈꿨습니다. 제 눈에는 오직 성공만이 보였습니다. 이 선택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것이라는 사실을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코인 시장의 냉혹함을 너무나도 과소평가하고 있었습니다. 2억 5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코인 거래소 계좌로 옮긴 후 저는 더욱 공격적인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주요 코인 위주로 투자했지만 이제는 대박을 노리고 시가총액이 낮은 알트코인에도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코인 관련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다른 투자자들의 정보를 얻고 소위 전문가들의 추천 종목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코인 시세와 거래소 상황을 확인했고 밤늦게까지 관련 뉴스와 분석 글을 검색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 일상은 오직 코인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내 몰래 휴대폰을 보거나 컴퓨터 화면을 확인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제가 컴퓨터 앞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을 걱정했습니다. 여보, 요즘 너무 컴퓨터만 보는 거 아니야? 눈도 아프고 건강에도 안 좋아. 우리 같이 산책이라도 갈까? 아내의 말에 저는 짜증을 냈습니다. 당신은 뭘 안다고 그래? 내가 지금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돈으로 우리 노후를 책임질 거야. 당신은 그냥 믿고 기다려. 저는 아내의 걱정을 무시했습니다. 제 눈에는 오직 코인 차트와 수익률만이 보였습니다. 그녀의 말은 그저 귀찮은 잔소리로 들릴 뿐이었습니다. 초반에는 운이 좋았습니다. 제가 투자한 몇몇 코인들이 급등하면서 단기간에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2억 5천만 원이었던 투자금은 어느새 3억 원, 4억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코인 투자의 귀재라도 된 것 같았습니다. 역시 내 판단이 옳았어. 아내는 괜한 걱정을 한 거야. 내가 이렇게 돈을 잘 버는데. 저는 제 성공에 도취되었습니다. 이 정도 수익이라면 남은 노후 자금까지 모두 투자하면 훨씬 더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5억 원을 넘어 10억 원, 20억 원까지도 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남은 노후 자금 2억 5천만 원을 모두 코인 거래소 계좌로 옮겼습니다. 이제 제 퇴직금과 노후 자금 5억 원이 모두 코인 시장에 투입된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제가 컴퓨터 앞에서 밤늦게까지 무언가를 하는 것을 보고는 여보, 요즘 잠도 제대로 못 자는 것 같아. 건강 상하겠다.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새로운 취미에 빠져서 그래. 걱정 마. 저는 아내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5억 원을 모두 코인에 넣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5억 원을 모두 코인에 투자하고 나니 저는 더욱 공격적인 투자를 감행했습니다. 이제는 비투까지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진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추가로 2억 원을 대출받아 코인에 투자했습니다. 이 돈까지 합치면 총 7억 원이 코인 시장에 투입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돈으로 인생 역전을 꿈꿨습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코인 시장이 과열되었다거나 조심해야 한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들려와도 저는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경고는 겁쟁이들의 이야기라고 치부했습니다. 제 눈에는 오직 더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만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순조로웠던 상황에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투자한 몇몇 코인들이 갑자기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시적인 조정이겠지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오히려 저점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하며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코인은 계속해서 떨어졌고
제 계좌는 순식간에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7억 원이었던 투자금은 어느새 6억 원, 5억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야. 곧 회복될 거야 라고 애써 외면했습니다. 제 7억 원이라는 투자금과 초기 성공 경험이 저를 현실에서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확신이 맹목적인 믿음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코인 시장의 하락세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글로벌 경제 침체와 각국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 소식이 이어지면서 코인 시장은 연일 폭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제가 투자했던 코인들은 속절없이 떨어졌고 제 계좌는 순식간에 반 토막을 넘어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7억 원이었던 투자금은 어느새 2억 원도 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이게 꿈인가? 아니면 현실인가?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손실을 만회해 보려 발버둥 쳤습니다. 손절매는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팔면 막대한 손실을 볼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물타기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코인은 계속해서 떨어졌고 제 계좌는 더욱 깊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빚으로 빌린 2억 원의 대출 이자까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매달 나가는 이자는 저를 더욱 압박했습니다. 저는 밤잠을 이룰 수 없었고 매일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아내는 제 얼굴을 보며 걱정했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해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상황을 해결해 보려 발버둥 쳤습니다. 코인 관련 커뮤니티에 질문을 올리고 전문가들의 조언을 구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손절매하고 현금화하세요. 더 이상 투자하지 마세요. 그들의 말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강제 청산이었습니다. 제가 대출받아 투자한 코인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자 거래소에서 강제 청산을 통보했습니다. 이는 제가 가진 코인을 강제로 처분하여 대출금을 회수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강제 청산이 실행되면 제 코인은 헐값에 팔릴 것이 분명했고 저는 막대한 손실을 입을 것이었습니다. 저는 강제 청산을 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돈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 모든 자산은 코인 시장에 묶여 있었고 더 이상 빌릴 돈도 없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이 사실을 알릴 수 없었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망쳤다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밤늦게까지 홀로 술을 마시며 현실을 외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술에 취하면 취할수록 현실은 더욱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은행에서 저희 집으로 독촉장이 날아왔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연체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내는 독촉장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여보, 이게 뭐야? 대출 이자라니? 무슨 대출을 받았어? 아내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아내 몰래 5억 원의 노후 자금을 코인에 투자했고 심지어 2억 원의 주택담보대출까지 받아 총 7억 원을 모두 날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내는 제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당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우리 노후 자금, 우리 집 다 날렸다고? 당신 미쳤어? 아내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저에 대한 원망과 함께 깊은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아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어리석게 코인의 유혹에 빠져들었고 아내의 걱정을 외면했던 것이 모든 불행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7억 원이라는 저희의 전 재산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입니다. 저희의 꿈꾸던 평화로운 노년은 한순간에 악몽으로 변했고 저희 부부의 삶은 파멸을 맞이했습니다. 아내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은 후 저희 부부의 삶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7억 원이라는 전 재산을 잃은 것도 모자라 평생을 함께했던 아내와의 신뢰마저 산산조각 났습니다. 아내는 저를 비난하고 원망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당신은 나를 속였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아내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저에 대한 증오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아내의 말에 아무런 반박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망쳤다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결국 저희는 살던 집을 팔아야 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갚고 남은 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평생을 함께 살아온 소중한 보금자리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눈을 볼 수 없었습니다. 제 욕심 때문에 그녀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저희는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해야 했습니다. 한때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저는 이제는 사람들의 동정 어린 시선을 받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혼이라는 단어가 저희 부부 사이에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저와 함께 살 의사가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매달리고 빌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돌아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용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내를 잃는다는 생각에 절망했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망쳤다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7억 원이라는 돈은 물론이고 평생을 함께했던 아내까지 잃게 된 것입니다. 저희의 꿈꾸던 평화로운 노년은 한순간에 악몽으로 변했고 저희 부부의 삶은 파멸을 맞이했습니다. 이혼 후 저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살던 집은 이미 팔렸고 저는 작은 월세방에서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아무도 없는 빈 방에서 저 혼자였습니다. 아내가 차려주던 아침밥도 아이들의 시끄러운 웃음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극심한 외로움과 공허함에 시달렸습니다. 퇴직 후에 장밋빛 미래는 산산조각 났고 제게 남은 것은 막막한 현실뿐이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매일 술에 취해 잠들었고 아침에 눈을 뜨면 또다시 술을 찾았습니다. 제가 20년 넘게 쌓아왔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 같았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끊임없이 자문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항상 저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어리석게 코인의 유혹에 빠져들었고 아내의 걱정을 외면했던 것이 모든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일어서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비록 모든 것을 잃었지만 아직 제게는 남은 삶이 있었습니다. 저는 술을 끊고 다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의 목표를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저는 예전 직장에서 쌓았던 경험을 살려 작은 회사에서 임시직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입은 예전보다 훨씬 줄었지만 다시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하여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저는 이 상황을 받아들이려 노력했습니다. 제가 저지른 선택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힘든 날들이 많습니다. 가끔은 과거에 행복했던 순간들이 떠올라 눈물이 흐르기도 합니다. 특히 아내와 함께 꿈꿨던 평화로운 노년의 꿈이 산산조각 난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집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되돌릴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이 쓰디쓴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가족 간의 사랑과 신뢰라는 것을, 그리고 과도한 욕심과 안일한 판단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저는 이제 저 자신을 믿지 않고 항상 신중하게 모든 것을 판단하려 노력합니다. 비록 비참한 현실 속에서 홀로 서야 하지만 저는 이 경험을 통해 더 단단해졌다고 믿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도 저 자신을 위해, 그리고 저의 남은 삶을 위해 살아갑니다. 언젠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이라는 작은 희망을 품고 저는 오늘도 고통스러운 여정을 이어갑니다.